제일 처음에 한 사업은 뭐예요? 백화점 내 커피숍. 이거 망하기 힘든데. 그러니까요. 백화점 안에 입점하기도 있는 힘든데 거. 이거는. 그쵸, 입점하기 힘들다는 거는 이게 장사가 잘 된다는 건데 네. 커피숍의 문제가 아니라 백화점의 문제였다 그래요. 손님 자체가 들어오질 않아. 아. 그러다 보니까 커피를 마실 사람도 없어. 그래서 망했답니다. 손님이 안 들어오면 백화점 오늘 백화점에 그렇죠. 야, 이거 잘못 들어갔네. 네. 그 다음에 또 실패를 맛본 예. 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쇼핑몰 내 설렁탕 사업이었어요. 아. 그런데 문제가 또 뭐냐면 입주하려던 이 쇼핑몰이 건설 단계에서 망해가지고 진짜 시작도 못하고 접어야만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있는 게 백화점 내 삼계탕 가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삼계탕 회사, 이 삼계탕 음식 회사가 또 부도가 나면서 제대로 하기도 전부터 물거품이 됐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병헌 씨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도 닭을 못 먹어요. 닭고기를 먹지 못하는데 삼계탕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입점 잘하네. 쇼핑몰 뭐. 그러니까요. 백화점 아니, 그게 더 그런데. 의외예요. 망하기가 힘들거든요. 제일 좋으시네. 맞아요. 근데 근데? 이번에 이런 것을 바탕으로 내가 아는 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프로덕션 사업을 이제 하게 됐었어요. 방송 프로그램 만드는 프로덕션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당시 소속 연예인으로요. 김구라 씨가 있었어요. 괜찮네. 안 망했을 것 같죠? 문제가 이겁니다. 김구라 씨가 뜨기 전이었어요. 아, 선구하는 일이 너무 빨라요. 그래서 이 6번째 아이템, 이 6가지 아이템 중에 사실은 이 사람이 가장 자신이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가장 심하게 타격을 준 가장 크게 망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는 안 됐지만 난 이건 언제든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 내 앞길은 못 봐도 남 앞길은 남 앞길은 잘 본다. 라면서 김구라 씨가 무조건 잘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봉원 씨가 정말 많은 사업에 도전을 했는데 끝이 좋지 못했고요. 계속 이렇게 연이어서 사업 실패를 하니까 조금 안 좋은 생각까지도 하기도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게 너무 이제 힘들다 보니까 이게 뭐 원금은커녕 이자만 한 달에 500인데 500만 원인데 그걸 매달 500만 원을 채워야 되잖아요. 어느 순간에 더 이상 돈 나올 구멍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사는 건 아니다 싶어서 본인이 유서를 써놓고 술을 먹고 한강을 가서 펑펑 울었는데 잘하셨습니다. 울기만 하고 그래도 돌아왔다고 하네요. 네. 아마 박미선 씨 얼굴이 떠올라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아니 근데 빚내서 사업하고 이러면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요. 나중에 감당이 안 되는 사태로까지 가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 빚은 다 갚았나? 네, 그렇게 좀 마지막 잘못된 선택할 뻔한 게 한 2005년인데 그 뒤에 10년 동안 힘을 내서 네. 야간 없어 열심히 돌면서 돈 법니다. 그리고 드디어 10년 만에 빚 싹 다 갚고 이병헌 씨가 얘기합니다. 10년 묵은 체중이 쭉 내려갔다. 아니 근데 한간에는 박미선 씨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사업했다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저도 들었습니다. 이 소문. 그런데요. 알아보니까 사실 이 두 사람이 수익 관리를 따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서로가 얼마를 버는지 잘 얘기를 하지 않고 어차피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봉원 씨도 이 소문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과거 한 인터뷰에서 나 아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편하게 사업하는 거 아니다. 구차하게 설명하기 싫어서 그런 얘기를 들어도 그냥 대꾸를 안 했는데 이게 소문이 점점점 커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덧붙여서 아내 박미선 씨에게 한 푼도 안 받았다. 모두 제가 돈 번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제가 번 돈으로 망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쵸. 돈 벌리고 이런 거 못했을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내 그게 궁금하네. 진짜 단 한 번도 살면서 단 한 번도 박미선 씨한테 아쉬운 소리를 안 했을까? 저도 이게 너무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이병헌 씨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내가 아내 몰래 만든 빚이 7억이 넘게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원금과 이 이자 포함해서 월 900만 원씩 갚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결국 이 계속 900씩 갚다 보니까 좀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박미선 씨한테 얘기를 했더니 박미선 씨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이 돈을 갚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박미선 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돈을 쓸 거면 차라리 그냥 내 돈을 당당히 빌려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물론 이자는 박미선 씨한테 이제 차라리 네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근데 이자는 받지 말라라고 이제 당당하게 요구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많이 빌리기는 했는데 이렇게 또 덧붙입니다. 박미선 씨가 내가 그래서 떼먹지 않는다. 박미선이 내가 돈을 안 갚으면 독촉한다. 돈 달라고 라고 하면서 아내에게 진 빚도 다 갚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사업은 이렇고 또 억소리 나는 취미가 있어서 그게 또 힘들다고. 아이고 등산 많이 하는데 이 등산복 다
당연히 종류별로 비싸요, 갇히고 또. 가방도 네. 25리터부터 100리터까지 아. 하는데 이 등산 가방 좋은 건 1리터에 10,000원이라고 비싼 건 해서 비싸죠. 100리터는 100만 원. 아니 장비가 지금 이게 비싼 100만 거 원. 장비가 아니라 네. 히말라 가야 될 장비네요. 네. 아이고. 아니 진짜로 저 등산이 그렇게 돈이 안 드는 것 같은데 장비를 저렇게 갖추면 네. 더 많이 든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히말라야도 갔습니다. 2013년에 10박 11일로 이게 입산료만 1,500만 원에서 맞아, 2,000만 원인데 히말라야는 이걸 그러네. 내고 갔는데 어. 이게 원래 2, 3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되는데요. 네. 박미선 씨는 언제 알았는 줄 아세요? 바로 첫날. 왜 그러느냐? 이병헌 씨가 걱정할까 봐 아내에 대한 배려로 하루 전날 얘기했다는데 이게 사랑입니까? 이래서 철부지 남편 소리 들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야, 네. 근데 같이 걱정할 바에는 그냥 혼자 걱정하고 그냥 가는 게 낫지 그걸 뭘 같이 걱정해. 이거는 아내에 대한 배려라고 봐. 아, 배려군요. 아, 남편들 다 똑같나 봐요. 아, 배려로 읽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연예계 철부지 남편과 보살 부인에 대해서 3명의 스타들 만나